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 광고를 드릴 말씀이 있네요. 자, 첫째, 일단은 소리가 저번에 안 나와가지고 2교시, 3교시 수업을 제가 지우고요.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으니까 좀 죄송하지만 2교시, 3교시 수업을 물론 소리가 없어가지고 다 듣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업을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좀 다시 들어주셔야 그래야 이제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업을 좀 2교시, 3교시, 2주차 2교시, 3교시 수업을 좀 다시 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을 또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이제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제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새롭게 이제 장만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고장난 적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하여간 왜 이런 일이 참 1교시 때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마이크가 왜 2교시부터 고장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여러모로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광고는 우리 기말고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기말고사가 우리 수업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수업이 6월 4일에 끝나요. 6월 4일에 끝나고 그 다음에 6월 11일에 이제 기말고사를 치러야 원래 이제 정상입니다만, 그때 이제 시험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주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에 기말고사를 그렇게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월 4일까지만 저희가 수업을 하고 6월 11일은 그냥 통째로 쉽니다. 통째로 쉬고 6월 18일에 12시에 그때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변형되게 좀 운영이 된다는 점. 6월 4일에 수업 마치고 그게 14주차입니다. 15주차 11일입니다. 11일 아무것도 안 하고요. 2주 공부하시고 18일에 기말고사를 치른다는 것, 다시 한번 몇 번이고 좀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는 좀 약간 특수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광고할 점은 1교시 수업이 제가 좀 늦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교시 수업 끝나고 나서 오프닝을 찍었는데 그 오프닝이 상당히 짧았더라고요. 그래서 28분밖에 수업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2교시 수업은 좀 길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이제 말씀을 드릴 점은 이제 요 수업을 2교시, 3교시 수업은 좀 다시 들어달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고사는 6월 18일에 치른다는 점. 그래서 좀 다르게 운영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2교시 수업은 짧게 진행이 된다는 점, 길게 진행이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다 양해 말씀인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빌리다. 이 빌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말은, 이게 빌리다가 맞다면 이제 빌려가 맞을 것이고, 빌다가 맞다면 빌어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는 버로우에 관련된 거거든요. 렌트 버로우 할 때 버로우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빌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사실 버로우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입니다. 빌리다고, 빌다 같은 경우는 그냥 두 손 딱 모으고 싹싹 비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빌다죠. 그렇기 때문에 버로우를 의미하는 것은 빌리다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리를 빌리는 거죠. 자리를 버로우하는 것이니까 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표현하는 경우인데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가다, 삼가하다가 있습니다. 삼가다, 삼가하다. 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자, 일단 빌리다, 빌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는 빌리다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삼가다, 삼가하다는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겁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삼가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야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하고가 아니라 이곳은 흡연을 삼가고, 그렇게 표현해 맞습니다. 그래서 삼가하다 틀리다, 삼가하다만 맞다. 다시 한번, 삼가하다 맞다.
는 그 셋째와 셋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셋째라고 쓰십니까? 셋째라고 쓰십니까? 예, 요거 보시면 예, 셋째가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받침을 붙여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받침 붙이는 것.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받침 붙이는 걸로 기억하시면은 아마 헷갈리실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셋째입니다라고 쓰는 것, 요거 표기 틀립니다. 셋째입니다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째, 둘째라고 할 때, 여기 지금 둘째만 요거 좀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한 단위일 때는 둘째지만 10단위 넘어가면 12째, 13째, 스물두째, 32째 이런 식으로 예, 셋째는 다 셋째, 넷째는 다 넷째입니다. 예, 10단위, 20단위 다 셋째, 넷째인데 둘째만 요 리을 떨어지고 12째, 22째, 32째, 42째, 52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째가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위일 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10단위 이상이라도 첫째, 셋째, 넷째는 다 받침 붙이지만 그렇지만 저기 한 단위일 때 둘째는 리을을 붙이고 10단위 이상 넘어가면 10단위 이상 넘어가면 예, 다 그 저기 리을을 떨어뜨린다는 것.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한 단위에선 받침 다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쌍둥이와 쌍둥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 아까 설명했던 그 모음 조화하고 좀 비슷한 문제죠. 예, 모음 조화. 요게 지금 저 양성모음, 양성모음이라서 요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맞는 건 뭔가요? 예, 쌍둥이네요, 쌍둥이. 왜 그럴까요? 모음 조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요게 쌍둥 플러스 이가 아니고요. 요게 쌍 플러스 둥이에요. 그래서 뒤에 둥이는 요거는 저기 뭐 둥이 붙는 이제 전미사가 이제 둥이가 전미사인데 예, 전미사 붙는 것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가 있나요? 뭐 막둥이, 귀염둥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예, 쌍둥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쌍에 둥이가 붙으니까 그래서 쌍둥이인 거예요. 그 둥이가 붙는 것, 귀염둥이, 막둥이, 검둥이. 검둥이는 뭐 흑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검은색 강아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할아버지 쌍둥이도 있고 할머니 쌍둥이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여간 뭐 아이일 때를 본 거죠. 저희가 제 아이 지금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만 예, 하나만 봐도 참 귀여운데 이 둘이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귀여움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 둥이를 갖다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모음조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고 예, 여기 둥이에 저 둥이가 전미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쌍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름다워와 아름다와를 보도록 할까요? 이거 아름답다잖아요. 기본형이 아름답다입니다. 여기에 어가 결합하면 뭐 어서, 뭐 어라 이런 게 결합하면 요게 그 비읍이 오나 우가 됩니다. 오나 우가 돼가지고 아름다워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바로 비읍 불규칙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예, 그런데 아름다워로 우로 변하느냐 오로 변하느냐 예, 요 문제군요. 예, 아름다워가 맞나요? 아름다와가 맞나요? 예, 먹음직스럽다 이것도 비읍 불규칙이죠. 럽의 비읍이요. 요게 먹음직스러워로 바뀌는군요. 그 다음에 부끄럽다 부끄러워인가요? 부끄러워인가요? 부끄러워죠. 그 다음에 새롭다. 새로와인가요? 새로워인가요? 이거 새로워입니다. 자, 그래서 와로 바뀌는 경우는 딱 두 순간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비읍 받침을 가진 용어는 비읍 불규칙을 나타내는 용어는 워로 활용한다. 단 곱다 돕다만 도와 고와로 활용한다. 그래서 돕다 곱다 두 개만 고와 도와 고와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예, 요거 저기 와로 활용하지 나머지는 다 워로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실 만한 거 말씀. 예, 그래서 아름다워가 맞고요. 많이 헷갈려 하실 만한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꼽다 있죠. 아니 꼽다. 아니고 워입니까? 아니고 와입니까? 예, 그 보통 좀 이렇게 그게 부정적인 뜻을 가지다 보니까 좀 다른 거하고는 달리 아니고 와라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이죠. 예, 이것도 역시 아니고 워입니다. 아니고 워. 예, 그래서 저기 아니고 와가 그러니까 저 와로 활용하는 건 돕다 곱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워라는 것.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로마자 표기법이네요. 우리 저기 요 너무 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만 하면 약간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 로마자 표기법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 이제 보시면 이게 로마자 표기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 옮기는 겁니까? 한국어를 로마자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자라는 것은 알파벳 A, B, C, D, 대문자, 소문자 그런 걸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영문자가 아니라 로마자라고 부르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영문자는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런 것들 다 로마자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전은 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글자의 원전은 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영문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뭐 영문자라고 그러면은 뭐 독일 사람, 뭐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뭐 스페인 사람 다 싫어해요. 그거는 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 문자를 쓰는데 영문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빌려 쓴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것이다.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그 원전에 해당하는 것,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 정이라는 그 제 이름이 정종수잖아요. 정을 한번 한자로 써볼까요? 한자가 아니라 로마자로 써볼까요? 미안합니다. 자, 그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읒이 CH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J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어를 O로 쓰는 경우도 있고 U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응을 NG, 이응은 똑같군요. 이응은 NG가 똑같은데 요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게 됐나요? 요거 지읒은 J로 쓰기로 했죠. 어는 이오로 쓰기로 했고 NG는 이응으로 그러겠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게 맞겠군요. 자, 저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89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나올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오히려 더 일찍 만들어졌어요. 로마자 표기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2000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긴 해서 상당히 좀 오래된 그 횟수인 것 같아도 그래도 좀 비교적 최신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시간 참 빠르네요. 제가 이거 만들어진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자,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뭐 이거 만다고 뭐 공청회하고 그것도 참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니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그 정의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 2000년 전에는 맥쿰 라이샤워 표기법이라는 걸 썼었어요. 이게 맥쿰 라이샤워 이 두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기자 이름입니다. 그 6.25 한국전쟁 때 그때 이제 종군 기자로서 한국의 이제 사정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만든 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특수문자가 들어가요. 오 위에 이렇게 반달 표시가 오 위에 반달 표시가 들어간 이런 그 표기가 어자 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워드로 이렇게 딱딱 작성을 하면 되게 쉽잖아요.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 오 위에 그 반달 표시 붙인 게 어로 하자는 그런 약속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특수문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워드 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특수문자 들어가지 않은 그런 표기법을 개발해낸 것이 바로 그 2000년에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그 2호를 쓰기로 한 것은 왜 2호를 어로 쓰기느냐? 이건 서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 SEOUL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이미 외국에 많이 올림픽도 치러졌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를 2호로 그렇게 서울 그 표기 때문에 2호로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간단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이게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게 좀 위급할 때는 상당히 좀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6.25 한국전쟁 때 북한에 보낸 정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정주에다 폭격을 하라고 그랬어요. 미군한테 정주에다 폭격을 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청주에다 폭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왜 미군이 정주에다 폭격을 하라고 그랬더니 남한의 청주에다 폭격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표기가 똑같았기 때문이죠. 다 CH로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청주에다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하면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 거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이제 나가실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2000년에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그 이름을 이제 바르게 써야지. 그 나중에 그거 고치는 게 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2000년 전에 그 여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 표기도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로마자 표기에 맞게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구청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안 고쳐주더라고요. 예,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외국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치는 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은 고쳤습니다. 제가 성은 고쳤지만 이름은 참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결국에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그 이름을 잘못 쓰면 예,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여권의 표기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예, 표기를 잘 배우셔서 예, 그 이름 그대로 그렇게 예,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래서 청주 있죠. 청주는 2000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청주 치읓은 CH로 적기로 했고요. 북한의 정주는 이제 J로 적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없어지겠군요. 예, 그래서 그 6.25 때 그런 비극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또 하면 이제 충주도 위험합니다. 충주도 어를 유로 적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를 유로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충주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 표기라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 약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표기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모음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표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 R을 A로 적고 O를 O로 적고 U를 U로 적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자, 모르는 것만 좀 몇 가지 이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는 2호로 적기로 했다. 서울 때문에 SEOU일 때문에 예, 2호로 적기로 했다는 그냥 말씀을 드렸고 의 같은 경우는 2유로 적기로 했습니다. 의는 2유. 예, 요거 기억 잘 하실 텐데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쳐보시면 아마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쉽게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예, 이런 것들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는 A2로 적기로 했습니다. 외는 O2로 적기로 했고 위는 WI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이중모음 표기입니다. 이중모음 표기인데, 자,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야, 여, 요, 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 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여, 이오, 이유, 이에, 이에 이런 식으로 이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다 이가 이와 아가 이제 결합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를 반모음 반자음 이렇게 부릅니다. 반모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게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그래서 이 야요 요요 예예 이런 것들은 이게 이중모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건 볼까요? 와외 워외 요거는 이제 오나 우가 결합을 한 거군요. 예, 오와 오에 우어 우에 이런 식으로 오나 우가 결합한 이런 거를 우계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요 저기 앞에 있는 이나 앞에 있는 오나 우 이런 것들을 다 반모음 반자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계 반모음 반자음은 예,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습니까? 그는 y를 써서 표기하기로 했고 우계 이중모음은 u를 표해서 w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야 이거는 이야잖아요. 이야 여는 이어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앞에 y를 붙여서 이를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a, wa, 그 다음에 we는 wae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이제 o나 u 같은 경우는 w를 써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은 이렇게 표기를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이번에는 자음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로마자 표기법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이제 기역과 키읔과 쌍기역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기역이 평음 예사소리라고 불리는 것이고 키읔이 격음 거센소리로 불리는 것이고 쌍기역이 예, 경음 예, 된소리로 불리는 것이죠. 예, 쌍기역을 끼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끼역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쌍기역이 그게 원래 본래 명칭입니다. 그 예전에 무한도전 보니까 그 하하가 예, 그거 끼역이라고 그랬다가 막 옆에 있는 유재석이 참 무식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하여간 예, 끼역이 아니라 쌍기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역만 기역이죠. 그 다음에 키읔은 키역이 아니라 키읔입니다. 그래서 기역만 기역 쌍기역이고 그 다음에 키읔은 또 키읔이라는 것 예, 그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말은 이렇게 격음과 평음과 격음과 경음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불러요.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냥
저기 약간 전문 용어인데 약간 교양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자음 체계가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지는 나라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다 그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두 개로 보통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언어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서 제가 되게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이제 백인 미국인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정말 감탄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 뭐 전공하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펌률 공부했대요. 펌률. 예, 펌률이 뭡니까? 예, 법률을 얘기하는 거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참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조차 법과 펍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발음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참 힘든 부분이구나, 힘들구나. 예, 우리가 저 무성음, 유성음 이제 참 발음하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듯이 참 되게 힘든 구석이구나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삼지적 상관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삼지적 상관소일 때 이 기억은 뭘로 적습니까? 유성음 쥐로 적어요. 유성, 무성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유성음 같은 경우에는 목의 성대가 아주 잘 많이 울리는 그런 음이 이제 유성음이고 무성음은 성대가 덜 울리는 것이 무성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성음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발음할 때는 미리 좀 그 성대를 울려두고 그렇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G 같은 경우에는 응그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좀 목이 좀 많이 울리는 소리가 있고 울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울리는 소리가 유성음, 안 울리는 소리가 무성음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무성 유성 구분이 그렇게 뭐 뭘로 발음하든지 간에 구분이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예 다른 음으로 구분을 하듯이 구분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언어가 되게 많죠. 그래서 상당히 좀 무성 유성 구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어려운 문제인데 외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하여간 어쨌든 이게 기억 같은 경우에 이제 평 같은 경우는 유성음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키읔 같은 경우는 무성음으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성의 반복, 경우 같은 경우는 무성의 반복으로 적어주시고 받침은 이제 K로 기역을 쓰건 키읔을 쓰건 기역을 쓰건 쌍기역을 쓰건 요건 받침 같은 경우에는 다 음절말 끝소리 현상에 따라서 음절 말에 가면은 소리가 다 통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기역으로 통일이 되는데 G로 쓰지 않고 그렇게 K로 무성음 K로 그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받침은 뭘로 쓰는지 간에 다 K로 적어준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GA이고 카는 KA이고 까는 KKA이고 각은 GAK 그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 티읕, 쌍디귿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평음, 경음 이렇게 나눠지는데 평음은 이렇게 유성음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격음은 이렇게 T로 무성음으로 적어주시고 쌍디귿은 이렇게 무성음의 반복으로 적어주시고 받침은 이렇게 T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침도 역시 그게 되는 거죠. 디귿으로 적건 티읕으로 적건 쌍디귿은 받침 없죠. 뭘로 적건 간에 이렇게 받침 디귿으로 통일이 되니까 그렇게 무성음 T로 D가 아니라 무성음 T로 그렇게 받침을 써줍니다. 앞에 K도 마찬가지고 자 비읍, 쌍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성음 P, 그 다음에 무성음 P, 그 다음에 무성음 반복 PP, 그 다음에 받침은 P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비읍으로 쓰건 P로 쓰건 피읍으로 쓰건 다 P로 통일이 되는데 자 요게 여기서 보시면 좀 약간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로마자 표기 보면 표기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한글 표기를 로마자 표기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발음 있죠. 발음을 표기로 옮기는 겁니다. 발음을 표기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들어가면 표기는 다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 발음을 여기다가 통일시켜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글 로마자 표기는 발음을 옮기는 것이다. 발음을. 그래서 표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뒤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자음 표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지읒 계열이 있네요. 지읒, 치읒, 쌍지읒이 있는데 지읒은 J로 적고 치읒은
다른 거와 달리 CH로 적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지읒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 무성음의 반복, 그래서 CH로 적어줘야 되는데 그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요것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유성음의 반복, JJ를 그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읒 계열은 예외가 많네요. 지읒이 두 글자라는 것, 그 다음에 쌍지읒이 무성음의 반복이 아니라 유성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 점이 다르고요. 자, 받침 같은 경우는 지읒으로 쓰건 치읒으로 쓰건 쌍지읒은 받침 없죠. 예, 받침이 다 디귿으로 통일이 됩니다. 디귿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T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잣 이러면 JAT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옷은 S로, 쌍시옷은 SS로 적어주고요. 받침도 시옷이 들어가고 쌍시옷이 들어가고 받침은 다 디귿으로 나기 때문에 T로 그렇게 적어줍니다. 히읗은 H로 적어주고 니은은 N, 받침 N, 그 다음에 미음은 M, 받침 M 이렇게 적어주는 것. 요거는 이제 뭐 다 쉽게 아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는 NG로 적어주네요. 자, 그런데 초성에 이응이 오는 경우에는 초성엔 소리 안 나요. 예, 소리 안 나니까 초성은 이제 뭐 그 다른 표기가 없고요. 종성에 왔을 때 받침에 왔을 때만 NG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앙 이랬을 때 앙은 ANG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앞에 초성은 소리 없습니다. 없고 뒤에 받침만 NG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데요. 리을이 초성에 오면 R로 적어요. 받침에 오면 L로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그 초성과 종성에 초성에는 R, 종성에는 R, L.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다르다는 것. 예, 리을도 좀 특수하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프린트물 있죠? 이 프린트물 보시면 그 밑에 3번 자신의 이름 써보기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름 한번 써보는데 제가 좀 힌트를 몇 개 드릴게요. 저기 이름 쓰는데 제 이름이 정종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종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자, 정종수 이렇게 적고요. 자, 요거 J 어떻게 적습니까? J는 저기 J가 아니라 정은 대문자로 적어야겠죠. 로마자로. 예, 이름이니까 고유명사니까. 그 다음에 어는 EO, 그 다음에 NG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종 있죠. 종은 어떻게 적습니까? 역시 J로 성하고 이름 다 대문자로 적습니다. 종 이렇게 적어주는데 자, 수가 문제네요. 수는 SUU로 적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수를 또 대문자로 또 적어야 될까요? 자, 수는 자, 여러분 좀 아시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써가지고 뒤에다 붙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들네임, 레스네임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종수가 하나잖아요. 종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수 요거에 앞에 대문자만 적어주고 뒤에 거는 붙여주는 거. 요게 이제 맞는 표기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보통 이제 대문자로 쓰면서 수 뭐 이렇게 적어주고 뭐 아니면 오로 적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표기 틀린 표기입니다. 종수 이런 식으로 뒤에 소문자로 적고 붙여주는 것. 요게 하나의 이름이니까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쓸 때 제가 아는 분이 정운호라는 분이 있거든요. 정운호. 그런데 정운호 이렇게 이제 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기 표기가 이게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운오인지 운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표기를 맞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줄표 넣는 거 있죠? 줄표 넣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좀 뒤까지 이제 번져가지고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줄표 넣는 거 허용합니다. 대신 뒤에는 소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소문자로 써줘야 되고 이렇게 줄표 넣는 것 허용하니까 줄표 넣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기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살펴볼게요. 성이 저기 강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씨가 있고 노씨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강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GANG가 되네요. GANG. 그 다음에 신씨는 SIN. 그 다음에 노씨는 NO. 요러네요. 예. 자, 이렇게 따지면 이게 다 영어로 보면 다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이죠. 예, 강, 갱, 그 다음에 신, 노, 이거 다 좋은 뜻이죠. 농담입니다. 이게 무슨 좋은 뜻입니까? 이게 깡패란 뜻이죠. 이거는 예, 신 같은 경우는 죄악, 그 다음에 노 같은 경우는 거절, 뭐 좀 부정적인 것, 뭐 이런 거를 좀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베이커나 아니면 카펜터나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 있죠. 조상이 뭐 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목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조상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성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거 조상이 뭐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이거 뭐
그죠? 그 깡패를 하거나 아니면 저기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좀 죄악을 많이 저지르거나 아니면 되게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은 성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적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던 대로 이렇게 적은 것 괜찮습니다. G-A-N-G. 그 다음에 신 같은 경우는 S-H-I-N. 괜찮습니다. 다르게 적어도 괜찮고요. 노 같은 경우는 N-O-H.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괜찮습니다. 자, 김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나요? 김씨는 원래는 G-I-M이죠. G-I-M입니다만, 예, 요거 K-I-M. 적는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씨. 예, 이씨는 이제 원래는 I죠. I만 적는 겁니다만, 예, 이렇게 YI 적어도 되고, 리로 적어도 되고요. 박씨, 예, 박씨는 원래 BAK죠. 예, 예, AK, 이게 이제 관장안입니다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적는 거, 팍, 이렇게 적는 거, 아니면 팍, 이렇게 적는 거, 다 허용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적는 거 다 허용합니다. 예, 그래서 성씨는 자유롭게 쓰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써야겠죠. 예, 자유롭게 쓰는 걸 허용하지만 이름만큼은 그래도 정확하게 적어야겠다. 정종수 할 때 그 종수의 이름만큼은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국가의 권장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름 한번 써보세요. 이름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이름 한번 못 쓰실 분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쭉 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이름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다 쓰셨으면 우리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뒷장 있죠? 뒷장에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 번씩 쭉 적어보세요. 두꺼비서부터 조타가 있는데 쭉 적어보시고 적으실 때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표기를 옮기는 게 아니죠. 발음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대로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음이 나는 대로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팁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저 이름도 써보시고 로마자 표기법 한번 또 4번 로마자 표기법 적어보기. 자, 다 한번 써보셨죠? 써보셨으면 자, 이번에는 이제 거기 한번 제가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명사죠.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앞에 대문자로 적습니까? 소문자로 적습니까? 예, 소문자로 적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적냐, 소문자로 적냐 이것도 꽤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두꺼비,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소문자 적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있죠? 기름역이네요. 예, 성신여대에 있는 기름역. 예, 그 기름역은 어떻게 적습니까? 예, 성신여대 그 주변에 있는 기름역. 기름역은 고유명사네요. 지명이죠. 인명, 지명이고 고유명사죠. 그래서 사물명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름으로 나네요. 기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름, 예,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릎 있죠? 무릎 같은 건 어떻게 적어줍니까? 이제 발음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무릎, 예, 이렇게, 이렇게 피로 적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국민 있죠? 국민은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국민은 예, 이렇게 비음하죠?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 그래서 국민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요거 예, 국민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은행 있죠? 요즘 KB은행으로 많이 통합니다만 그게 예전에 국민은행이었어요. 국민은행이 KOK 그 다음에 MIN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예, 바로 이제 국민은행이나 현대나 삼성이나 지금 현재 로마자 표기법하고 상당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로마자 표기법 2000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로마자 표기들 국민은행이라든지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뚜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전에 소급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급을 못 시키는 거지만 하여간 국민은행 그 표기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새로 2000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그거 이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국민 있죠?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국민은행 할 때는 이제 그 대문자로 써야겠죠. 그거는 이제 업체 명이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그거죠. 그 국민은 그냥 일반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앞에 소문자로 적었습니다. 국민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비음화 예, 그 해서요. 자음동화 반영해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를 보겠습니다. 국가가 예, 요렇게 여러분들 좀 표기에 반영했으면 요렇게 아마 국가 이렇게 발음이 되고 요렇게 KKK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KKK라면 쿠클러스 클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흑인들 막 잡아다 죽이는 그런 그 백인들 아주 포악한 집단, 예, 그 집단의 이제 이름이 KKK 단이었는데요. 하여간 예, 요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요 K가 또 세 개가 또 연속이 되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된소리 되기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음화, 예, 뭐 아니면 자음동화, 또 국외음화, 아니면 축약, 이런 기름 같은 연음, 이런 것들은 다 의문현상 표기에 반영을 하지만, 이런 된소리 되기, 예,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나서 뒤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표기 틀리고요. 예, 좀 미용상의 문제예요. 이게 보기도 싫고 좀 나쁜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국가 이런 식으로 우리 표기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국가 이거 표기대로. 그래서 된소리 되기는 그거 하지 않는다. 요 K죠. 요거는 예, 이런 K고요. 예,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점,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해돋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 보면, 요거는 이제 국외음화죠. 예, 국외음화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해도구가 아니라 해돋이, 미안합니다. 해돋이. 예.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났을 때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현상. 그래서 해돋이인데, 요게 앞에 이를 만나가지고, 디귿이 지읒이 됐죠. 그래서 해돋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래서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현상 여기 국외음화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해돋이 반영합니다. 예, 된소리 되기만 반영 안 하고 다른 음운 현상은 다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해돋이는 HAE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JI 이런 식으로 해돋이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것. 예. 반영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다 같은 경우는 축약이네요. 이 발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죠. 예, 그러니까 좋다로 나니까 어떻게 써줘야겠습니까? 요거 좋다 이런 식으로 TA 예, J를 좀 이상해서 JOTA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의문 현상은 다 표기에 반영한다. 표기에 반영하지만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